춥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 지우의 엄마였습니다. 지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절박함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것 없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이런 공영에 처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지우를 학창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두려움에 맞서고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곳을 탐험하는 사람이었고 신중한 친구인 저는 그녀의 미친 모험에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부산 외곽에 버려진 터널에 대한 도시 전설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 터널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전하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수집하기 좋아하는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 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일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친구들에게 혼자 터널을 탐험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여느 때처럼 굳은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안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횃불을 들고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은 채 무거운 마음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터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터널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입구는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포털과도 같았습니다. 이따금 축축한 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리는 섬뜩한 정적이 사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목구멍에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둠이 저를 더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횃불이 깜빡거리며 터널 내부의 일부만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곰팡이가 핀 벽, 고르지 않은 바닥, 그리고 강한 습기 냄새. 저는 지우의 목소리나 신호, 지우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계속 지우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 목소리의 먼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만 하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실종을 훨씬 뛰어넘는 미스터리와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터널에는 불길한 무언가가 살고 있었고 저는 최악의 공포와 마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터널에서 끔찍한 밤을 보낸 후 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경험 많은 탐정이자 오랜 가족 친구인 민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기로 유명했고 지우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실종 사건과 터널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호기심을 보였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대한 소문과 실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음 날 만나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저는 터널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형사 재킷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우의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터널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전설의 최면에 걸린 듯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에 이끌린 것 같았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민준이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태도는 저를 안심시키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우의 친구들은 눈에 띄게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떤 친구는 터널 입구를 쳐다보지 않기도 했는데 마치 신비한 힘에 끌려가는 것이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민준은 다시 실종 현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횃불과 증거를 녹화할 카메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안내할 밧줄까지 챙겼습니다. 터널 안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사 도중 민주는 벽에 손으로 새겨진 기호 같은 이상한 자국과 지우의 옷으로 보이는 천 조각 등 불안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단서를 발견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과 어둠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터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는 지우의 친구들도 언급했던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소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유령, 설명할 수 없는 소리,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터널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터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사건은 더욱 불길해졌습니다. 지우의 실종은 단순히 호기심 많은 젊은 여성이 버려진 터널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터널의 그늘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마주하기 위해 민준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저는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민준은 터널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알아낼수록 터널은 더욱 불길해 보였습니다. 이 터널은 도시에서 오래되고 으스스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종과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터널 안에서 오컬트 의식이 행해졌다는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존재를 숭배하고 희생과 섬뜩한 의식을 행하는 컬트 집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기록은 너무 오래되어 거의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지만 내용은 분명하고 섬뜩했습니다. 민준이는 터널 벽에 그려진 비밀의식과 상징에 대해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역사적인 문서 외에도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최근의 보고도 발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밤에 터널에서 나오는 이상한 빛, 목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지나갈 때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우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터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자연적 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까지 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걷던 중 민주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냉동실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동작 감지기로 그 구역을 가리키자 갑자기 기기에서 간헐적으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잠시 후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사이로 터널 벽에 새겨진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민준이 횃불을 비추자 놀랍게도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뼈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뼈들 사이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구역질이 나고 끔찍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찍고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유골 발견은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한 유령의 장소가 아니라 진짜 공포의 현장이었던 거죠. 제이와 희생에 관한 전설은 단순히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조용히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터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이 무시무시한 과거와 직결되어 있었고 우리는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터널에서 유골이 발견되면서 조사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준과 저는 말 그대로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터널을 더 깊이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서 등반 장비와 추가 횃불, 장시간 탐험을 위한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터널 입구는 여전히 음산한 침묵으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이제는 모든 발걸음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앞서 발견한 단서를 따라 몇 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터널은 끝이 없어 보였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하향 나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벽에 이상한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민준이 읽었던 고대 문서에서 알아본 문양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새겨진 사입이 종교의 표식이었다. 상징을 발견할 때마다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전진하면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억압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발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왜곡되어 울려 퍼졌다. 민주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얼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터널의 급커브를 돌자 마치 방처럼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돌과 뼈로 만든 초라한 제단이 있었는데 마른 피처럼 보이는 상징과 어두운 얼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단 주변에는 녹은 양초, 이상한 부적, 고대 의식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 불길한 유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끔찍했고 그곳에서 벌어진 어두운 활동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제단을 조사하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공기 중에 미세한 안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터널 벽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속삭임과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일련의 환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가 갇혀 겁에 질린 채 이교도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제단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의식과 희생자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끔찍해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마치 터널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긴박감을 느끼며 방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의 운명은 이 어두운 비밀과 직결되어 있었고 아무리 무서워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후 민준과 저는 우리가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도시로 돌아가 터널에 얽힌 이야기를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문서를 읽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는 마을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100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일라이어스라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일라이어스는 사악한 존재를 숭배하는 비밀 컬트의 일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터널에서 행해지는 무시무시한 의식에 대한 설명이 가득했고 어두운 존재를 달래기 위한 인신 희생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터널이 단순한 유령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터널은 우리 세계와 훨씬 더 어둡고 오래된 무언가를 연결하는 포털이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컬트가 희생이 힘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젊은이들을 납치해 터널로 데려가 끔찍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벽에서 발견한 상징은 보호와 부름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한 것은 일기의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컬트가 독보적인 힘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희생을 위한 준비에 대한 설명은 지우의 실종과 기이하게도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 어두운 의식을 위해 선택되었고 그것이 그녀가 터널에 끌린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은 저희는 이번에는 지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터널로 돌아왔습니다. 여정은 더 깊은 지하로 이어졌고 돌판 뒤에 숨겨진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좁고 밀실 공포증이 느껴지는 복도를 따라가니 더 크고 사악한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방의 중앙에는 사람의 유해와 기괴한 상징물로 둘러싸인 더 정교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단에 횃불을 비췄고 우리가 본 공포는 최악의 공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희생 제단 위에 놓인 지우의 유해가 사이비 종교의 유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와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증오와 광기로 가득 찬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를 포위했고 우리는 터널 깊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쌌고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싸워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우의 운명은 악의 세력에 의해 봉인되었고 이제 민준과 저도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은 우리를 터널 깊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갔다. 그들의 손이 우리의 팔을 꽉 쥐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절망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에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횃불이 켜진 커다란 방에 도착했습니다. 녹은 왁스 냄새와 마른 피 냄새가 공기에 스며들어 숨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교도들은 우리를 방의 중앙으로 밀어 넣었고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벽에 춤을 추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는 저마다의 생명을 가진 듯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놈들이 너무 많았고 잘 준비된 상태였어요. 저는 민준과 분리되어 벽에 내던져진 채 의식이 진행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구령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절대적인 공포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항상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민준이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사이비 교도들은 그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괴한 상징물 위에 강제로 바닥에 누워야 했습니다. 두건을 쓴 위압적이고 무시무시한 모습에 사이비 교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마치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민주는 끔찍한 환영을 봐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 고문당하는 사람들, 그림자에서 나타나 재물을 요구하는 사악한 존재의 모습. 저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볼 수 있었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각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터널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직접 드러내는 것처럼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의식을 계속했고 민주는 비밀의 방으로 끌려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일종의 즉석 재단에 가뒀고 그곳에서 그는 피비린내, 나는 의식과 악마의 환영을 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두건을 쓴 형상들이 그의 주변에서 춤을 추며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환영은 민준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터널 깊숙한 곳에 갇혀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환각이 너무 강렬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고통스러운 정신의 산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비밀의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절망감이 압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악마의 환영과 끔찍한 의식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과 무언가 사악한 존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동반되었습니다. 사악한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터널에 갇혀있는 동안 민주는 터널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와 절망의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둘러싸인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은 점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비밀의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사이비 종교인들은 육체적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민준에게 이용했습니다. 민준은 최악의 기억을 되살려야 했고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 기억을 왜곡하여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의식은 계속되었고 벽에 그려진 성가와 상징은 억압감을 더했습니다. 민주는 지우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과 공포의 표정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사악한 존재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피비린내라는 의식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광경은 매번 더 충격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정신적 고문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도 당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를 때리고 자르고 불에 태우며 고통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공포와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휴식은 없었고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더 큰 고통을 가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끊임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졸기 시작하면 새로운 공격이나 끔찍한 광경에 의해 갑자기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현실과 환각을 구분할 수 없는 극도의 피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이비 교도들은 그의 정신적, 육체적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고통을 즐겼다. 하루하루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 민주는 긍정적인 생각, 힘을 낼 수 있는 기억이라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인들은 끈질기게 그의 희망을 짓밟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터널의 어둠은 마치 그의 절망과 고통을 부추기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환각이 너무 생생해서 지우와 다른 피해자들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광신도들의 목소리는 영혼들의 속삭임과 섞여 광기의 합창을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로운 의식을 치를 때마다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악마 같은 형상들이 악의에 찬 눈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감시당하고 판단당하고 정죄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밀의 방은 그의 몸과 마음이 끝없이 고문당하는 개인적 지옥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민주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사이비 교도들의 약점과 주의를 끄는 순간을 찾아다니며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잔인하게 방해를 받았고 민주는 더욱 약해지고 절망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들은 그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의 정신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터널에 서식하는 악에 사로잡혀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습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자신의 생각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둠을 이용해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교도들이 그의 부재를 알아챘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민주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리는 동안 뒤에서 사이비 교도들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긴박감이 더해졌습니다. 또다시 붙잡히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도중에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자신을 발견한 2명의 이교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빨리 탈출하지 못하면 현실과 사이비, 종교의 정신적 고문의 결과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상황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문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라도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사이비 교도들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에서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특정 순간에 그들이 경계를 늦추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꼼꼼하게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우울한 밤, 대부분의 사이비 교도들이 더 깊은 의식에 빠져 있는 것 같던 어느 날, 민주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지도 몰랐던 에너지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결박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격렬하고 잔인한 싸움이었지만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고통과의 싸움이었지만 그는 생존 본능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터널 밖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빛은 압도적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입구를 통과하면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끈질기게 그를 쫓았습니다. 터널 밖에서도 민주는 악의 세력이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숲속을 달렸고 추격하는 자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피로와 고통과의 싸움이었지만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숲속 버려진 작은 오두막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치고 멍든 몸이었지만 민주는 겨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은 고통과 이교도들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압도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아 자신이 발견한 공포를 종식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사이비, 종교의 소나기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터널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회복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터널을 탈출해 오두막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후에도 민주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과 그를 다시 터널로 불러내는 듯한 귀신의 속삭임으로 밤이 가득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속삭임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터널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항하려 했지만 마음속의 목소리는 끈질기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괴로운 마음의 산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과 거의 무아지경에 빠진 민주는 마치 더 큰 힘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터널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어둠은 전보다 훨씬 더 억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터널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설 때마다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벽은 사악한 기운으로 진동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야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터널 안에서 민주는 악마의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리는 그림자,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벽에서 튀어나오는 얼굴들. 그는 터널을 통해 울려 퍼지는 절망의 합창, 이전 희생자들의 비명과 통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번 환각은 이전보다 더 끔찍했고 그는 자신의 정신이 매번 시험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와 다른 피해자들의 환영은 더욱 빈번하고 생생하게 나타났다. 지우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우는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듯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가 손을 뻗을 때마다 그녀는 그림자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환각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는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민주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초자연적인 힘은 그의 두려움을 먹고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나오는 악마, 터널을 따라 쫓아오는 끔찍한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속삭임은 비명, 비난의 말, 영원한 고통에 대한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 인내의 한계까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힘에 맞서 싸우며 탈출구를 찾는 데 집중하려 했지만 터널은 마치 살아있는 미로처럼 주위가 계속 바뀌며 자신을 갇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이 이 영원한 어둠에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이비 종교와 그들의 의식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공포의 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을 유지하고 터널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한 투쟁은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은 가차 없었지만 민주는 싸울 힘이 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몽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 안의 악의 세력과 민준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고 느꼈지만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우와 다른 희생자들의 환영이 계속 보였고 속삭임과 비명소리가 절망의 불협화음으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터널이 점점 더 초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기괴하고 불안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은 발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고 공기는 악의 기운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어둠에 삼켜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둠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마치 터널에 삼켜지는 것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 힘은 엄청났다. 환각과 비명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끝없는 심연으로 끌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민주는 모든 힘과 의지를 모아 어둠에 맞서 싸웠습니다. 절망의 외침과 함께 그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터널 입구의 불빛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유의 느낌은 압도적이었지만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출구에 다다랐을 때 민주는 지친 몸을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은 축복이었지만 그 악몽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는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가까스로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그 경험은 그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터널에 서식하던 악의 세력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잠복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의 실종에 대한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터널에 대한 도시 전설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시에서 터널은 여전히 공포와 미스터리의 장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과 초자연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당국과 지역 주민들에게 터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에 대한 미스터리와 그가 마주친 어둠의 세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처럼 계속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 나오는 터널의 전설은 계속되었고 누구도 감히 잊을 수 없는 어둡고 불안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으로 상처를 입은 망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터널의 사악한 힘에 사로잡혔고 그 경험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은둔자가 되어 숲속에서 고립된 채 살면서 터널의 세력이 다시 찾아올까봐 늘 어깨 너머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터널에 서식하는 악을 영원히 물리칠 방법을 찾기 위해 투쟁을 계속했다고 믿습니다. 유령 터널의 전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어두운 의식, 미스터리한 실종,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괴롭혔습니다. 터널은 미지의 상징이 되었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평생 상처를 입은 민주는 터널이 결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